안녕하세요. 야, 비가 오는 날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좀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저것 몇 년 전부터 인연이 되셔서 혼대선언 찾아오신 분들, 뭐 불교 만남에서 뵌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처음 뵀는데도 처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약간 간략하게 저 이력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일본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근데 출가는 한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무슨 드라마가 있었을까? 좀 궁금하시지 않아요? 예, 그거는 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서 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순산 스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근데 일본에 있었는데 순산 스님 일본에 계셨지만 혹시 순산 스님 스토리 아세요? 그 해외에서 많이 포교하셨잖아요. 가장 최초로 가신 나라가 일본. 그 스토리도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1967년이나 그 정도의 7년, 8년 그 정도의 화계사 있잖아요. 예, 수유동. 예, 거기 주지를 살고 계셨는데 그때 마당을 대적관정을 건사한다고 마당을 발굴하셨어요. 건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 마당을 발굴하시다가 봤다가 그 건사 중에 거기서 유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봤더니 일본 사람들의 유골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역사를 잘 알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한국 분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깨다가 쪄버리라. 그런 거 대부분 외교였는데 순산 스님께서 유골에는 그쪽도 없고 무슨 죄가 있냐, 제사를 제대로 지내드려야 된다 하셔서 그거를 49제까지 전성껏 지내신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하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서 하셨는데 그거를 일본 정부가 알게 돼서 어디서 소문 듣고 그런 좀 스님 계신다. 근데 그분을 초대하고 싶다 해서 일본 그때는 수상이 대통령 같은 분 오셔서 초대를 하셨어요, 일본으로. 근데 넘어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헌법본이라는 일본 도쿄에 지으셨어요. 저를 어마어마한 큰 절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폐쇄됐다던데요. 저도 놀랬습니다. 결국은 순산 스님 그것 때문에 해외를 처음으로 나가셨다가 일본에 계시다가 3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미국에 계시는 로산젤레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연이 되셔서 결국은 미국으로 넘어가신 게 이 법을 크게 세계적으로 펼치신 계기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도 순산 스님 법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너무 그거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순산 스님 인연이 돼서 출가한 일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희한한 인연, 좀 약간 특이한 인연인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사명을 갖고 이 인연을 맺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 순산 스님 가르침을 약간 좀 전달하고 싶다, 전법하고 싶다.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번역을 조금 하고 있고. 예, 왜냐면 일본에서는 다 무르자라고 하는데 80%가 무르자라고 해요. 종교 뭐냐 하면 무르자라고 하는데 부처님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이는 없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도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에요. 제가 음료, 손의 나침반, 컴파스 오브 젠. 영어로 하면, 그 인생을 완전 충격적으로 바뀌어버린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씩, 왜냐면 이 책이 정말
완전한 불교책이에요. 불교 입문책. 모든 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있는데 원시불교부터 대승불교, 선불교 다 들어있는데 부처님 생에 조금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성사님 입장에서 도약을 하시니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잘 돼 있는 책이라서 이거를 제가 일호로 조금씩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예요. 제가 이 책을 영어 책이잖아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본도 아니었고요. 스페인은 가본 적은 있는데 살아본 적은 없어요. 스페인어 하는 나라예요? 네, 맞아요. 어디서 보셨나 보다. 제가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출가하러 온 좀 사람이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는 멕시코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좀 오래 살았죠. 가기 전에 이미 저는 그 자선수회 명상이라는 걸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명상수행 만남도 약간 좀 특이하게 혼자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갑자기 문득 어느 날 숨을 쉬어야겠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거 호흡부터 그냥 시작하고 모르자도 아니었고 부처님은 누구신지 종교도 관심이 없었고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그냥 호흡을 시작한 게 모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멕시코에 살았었어요. 유학하고 있었고 너로 갔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여기 좀 살아보자 해서 이사 간 거였어요. 네, 갔을 때도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씩 계속 명상 수행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그 물총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물총우 어떤 말이냐면 이게 견종에 가끔씩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물총우라는 말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부처님 저 세상에 이 친구가 너무 고생하고 있다. 너무 괴롭고 외롭다. 내가 친구 내주자 해서 부처님이 찾아오시는 청하지도 않은데 부처님 찾아오시는 게 그거를 물총우라고 해요. 그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전생에 했던 거를 계속 하게 됐던 것도 있고 부처님이 제가 너무 괴롭고 고생하는 거를 보시고 이 친구는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찾아오셨어요. 그게 명상 수행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갑자기 문득 그때도 갑자기 뭐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10년 동안 무조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기분 좋고 하니까 계속 하는데 이거를 뭔가 종교나 스승이나 그런 거 한번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멕시코에 있으니까 카톨릭 나라예요. 전주교 나라니까 교회도 다녀보고 가보고 뭔가 근데 뭐 아닌 것 같고 티베트 불교나 더 무슬림 그런 것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보고 이것저것 손짓 가보았는데 뭔가 딱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초의 그 체험이 4명에서 우러나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종교라는 거 신이 내상이 있잖아요. 내 밖에 있는 거를 믿고 의지해서 행복을 얻는 건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고 있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잤다가 그때 잘 지냈던 친구가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쿠바 사람이에요. 여자분이고 한 분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저도 지금도 잘 지내지만 한국 친구가 그 책을 밀어줬는데 그때가 젠센터에 있었어요. 그 순산스님 제자분들 개원하신 젠센터에 있었는데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일본 사람이라 선불교라면 조도원전도 있고 임재전도 있고 그런 것도 센터가 있었어요. 멕시코에. 그래서 그런 때 가는 게 일본 사람이라면 그런 게 말이 맞지 않냐. 그래서 굳이 한국 불교라면 안 가도 되겠다 해서 계속 안 갔었어요. 말을 무시하고 다음에 가자 해서 같이 가자 하는 것도 무시하고 계속 안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쿠바 친구가 쿠바에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대. 아기를 낳는데 혼자 가기에는 좀 짐 많고 불편하니까 베비시터처럼 같이 가자. 비행기표 내주니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들고 간 거였어. 혹시나 싶어서.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서 가져간 거였어요. 그러면 쿠바 갔더니 쿠바에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인터넷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10년 이상 전에니까 인터넷 완전 느린 거예요. 있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 그래서 그리고 30분에 18불인가 너무 비싸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폰을 끊고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충격적. 이거다. 내가 찾고 있던 방향이 여기 있다. 좀 이 책을 만나러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손 가르침을 만나러 멕시코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갔어요. 물교는 일본에도 있는데, 쿠바에 있었다가 며칠, 일주일 동안 있었다가 바로 돌아가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다음날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해요. 내일 갈게요. 해서 바로 수행하러 갔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고 알면 알수록 이 책이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인연으로 제가 여기 오게 된 것 같고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같은 스승을 모신다는 거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혼대 선언에 있고 저번에 준난 스님이 여기 법문하러 오셨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준난 스님하고도 순산 스님 인연, 순산 스님이 저 보고 좀 준난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가주라. 저는 준난 스님 뵌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한 번 통화만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던 분이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홍대에서 호텔 개업하시는 스님 계신다고 듣고 좀 신기한 희한한 스님 계시네. 근데 한번 찾아가려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도마 스님들이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때 하루만 묵으려고 갔는데 또 하루가 일주 되고 일주가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지금 3년째 거기 있어요. 근데 준난 스님 입장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건사를 막 하다가 이제 개원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지? 했을 때 딱 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순산 스님, 제가 아시기로는 순산 스님 제자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산 스님 보내주셨나 보다 해서 딱 됐네. 스님 여기 사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정말 스승의 인연이라는 게 왜냐하면 불사라는 거 혼자서는 못 돼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할 수 있는 얼마 잘 하셔도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정말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착 잡아서 같이 하시죠. 해서 이렇게 불사가 지금 잘 돼 있다고 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힘을 합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는 저는 법부님도 같이 지금 동참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연이고 노반이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해주실 분이라도 믿고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공안이라는 거 조금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아세요? 공안 자체는 아시죠? 한국에서는 화두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순산 스님은 이거를 제가 불자들한테 포교하기 위해서 수담으로 잘 쓰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1750 공안 케이스가 있어요. 공안이라는 게 스승, 선사님 마음과 제자 마음이 딱 하나가 됐을 때 동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안이 풀린다고 해요. 공안이라는 거 예전에 옛날 어떤 서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커피를 사본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있고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다고 하면 여기 가운데에 도장 딱 찍으면 이게 진정한 사본인지 아닌지 딱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했던 게 공안인데요. 그래서 스승의 마음, 원본과 제자 마음, 사본이 딱 이심전심
마주쳤을 때, 하나가 됐을 때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거를 공안이라고 하고, 선산 스님께서 1750 공안 케이스를 여러 개로,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게이트라고 하는데 관문 같은 거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손에 나침반 보시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가장 쉬운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뭔가 목표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자선하고 뭐 절하고 하면 질하고 탈락하고, 이제 어떨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수행하다가, 어떨 때는 일 바쁘니까 뭐 친구랑 싸우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수행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목표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이제 당근이잖아요. 그것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그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점이 안 좋으냐면, 제가 하다가 느낀 건데, 통과하는 거, 공안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거를 통과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작든 크든 조그만한 깨달음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 듣고, 처음에는 그런가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딱 개치는 순간 좀 느껴보셨죠? 부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맞다. 조금이라도 작은 그 알아차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리고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거 공안 인터뷰라고 1대1로 선사님하고 그 인터뷰하고 그걸 돌파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다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수행 20년 가까이 그런 거 돌파하는 거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반성도 되고, 이거를 약간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다 해서 당분간 안 했었어요. 그 공안 공부 같은 거. 하다가 최근에 제가 지금 헌대선언 있잖아요.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많은 상황들 벌어지고, 매일매일 그 사람 자체가 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책에서 보고 그 선사님 지도법사님하고 같이 1대1로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공안이,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돌파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실패하고 방송하고, 근데 그거 발송하고 사유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내가 놓쳤구나,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오직 갈분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때 그 책에 나왔던 내용 지금 이거구나 깨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해보셨죠? 몰래 자리. 어떤 거를 하냐면, 예를 들어 가장 처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공안이 깨에도 물성이 있으니까, that's the Buddha nature. 근데 그거 가장 최초의 관문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 해주시는 게 오늘 주제 아니고, 제가 선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거 다지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선산 스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가르치셨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있지만 좀 내려가 볼게요.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왼손잡이면 왼손. 들어보세요. 이거를 최대한 세게 바닥을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나셨어요? 쳤을 때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냥 손이 바닥을,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죠. 감정도 없죠. 이게 프라이머리 포인트라고 하시고, 이거를 본래 자리예요. 원점이라고 하고 본래 자리. 그 본래 자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생각
이전 마음, before thinking mind. 그리고 오직 모르는 마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주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네, 승산 스님 손에 났지만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던 거는 너와 나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똑같다. 온 우주의 성분과 내 성분과 당신의 성분은 똑같은 성분, 물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근데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너와 나가 갈라지고 달이 분리된다. 그렇게 하셨을 때, 와, 그럴 수가.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맞지 않아요? 너와 나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갈라지는 거고, 없으면 아무 생각,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그거 본래 자리, 오직 모르는 마음, 생각 이전 마음. 예, 최상용. 그거는 이게 한국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서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체예요. 본체, 예, 사브스탄스. 근데 이 모습, 모든 이게 폼이에요. 상, 모양, 모든 모양,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상입니다. 네, 그리고 용이라는 게 기능, 펑션, 어떻게 쓰이는 건지. 원래 똑같은 반죽,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각각 모습이 있고 그 각각 모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안을 통해서 많이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보시면, 식물들, 동물들 보면 우리 그 각각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그 체가 있고 체는 우리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상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 모양, 고양이는 고양이 모양. 근데 각각 쓰이는 소임 같은 게 있잖아요. 기능 섞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고양이 멍멍 안 하잖아요. 강아지가 며 하면 이상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태어난 건지 잘 모르고 갑자기 착각 하면서 사시는 분들, 갑자기 뭐 하다가도 내가 왜 그러지? 뭐 해야 되나? 왜 태어났을까? 하는 게 인간만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헷갈려요. 헷갈리면서 뭐 때문에 태어난 건지 모르고 사니까 힘들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용이라는 거를 정확히 아는 게 우리 공안 목적이기도 합니다. 승산 스님께서 예를 들어 법문 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성분이 똑같은 성분으로 더 만들어지고 있고 상은 보이시죠? 네, 네, 그거는 이름이고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임이 뭐냐, 기능이 펑션 뭐냐 물어보세요. 법문 때. 보통 이렇게 물으면 컵은 물을 마시고 주스 먹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근데 손 스타일은 그거 아니에요. 예. 네. 있고 모양이 있고 기능이 수임이 있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계 있잖아요. 시계. 이게 이름이 시계인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클럭이라고 하고 일본어는時計라고 해요. 근데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임이 뭐죠? 거기 있는 거? 식감을 본다는 거는 설명입니다. 수임은 진전한 젠 스타일 답은 3시 44분. 네, 맞습니다. 그게 수임이에요. 탁탁탁. 그리고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요. 닥치고 매번 공원. 다음에 좀 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상황, correct situation, 바른 관계, correct relationship, 네, 바른 수임, correct function, 그거를 제대로 머리 풀고 생각하고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고
체득할 수 있다. 그거를 연습하는 게 공안 인터뷰, 공안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가장 잘 첫 번째 묻는 질문, Why do you eat every day? 왜 날마다 먹는가? 그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매일 먹을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고 그렇게 보통 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네, 먼저 답부터 우리 순산 스님 그 선수행 그 학교를 만드셨는데 창립하셨는데 그 관음 스쿨 오브 젠이라는 학교 있는데 거기 스타일은 당신 위해서, 너를 위해서, for you.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배워가지고 딱 치고 for you 해서 그냥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고 하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서 매번 같은 답을 하니까 약간 지루한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정답일까? 의심도 되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나? 해서 약간 좀 저도 불편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정말 내가 왜 먹고 수행하고 하는가 깊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 정말 눈앞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수행하고 있다. 이게 진짜 내 거로 내릴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또 자고 싶은데 또 게으르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고. 근데 나를 위한 수행이라면 오래 못 가요. 이번에 제가 3월달 좀 여단이지만 3월달 일본에 한 달 살기 하고 왔어요. 제가 일본 떠난 지 20년 넘게 떠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교토에 살고 싶다. 이렇게 문득 이렇게 생각 들어서 좀 허락받고 한 달 살기 했는데요. 근데 그때도 일본처럼 아시다시피 가족이에요. 결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한국처럼 좀 스님 절에 가서 한 달 살기 해도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외부 사람이 오면. 그래서 제가 호텔에 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비싸고 쉐어하우스 결국은 머물었어요. 스님으로서 쉐어하우스 머무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하는데 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가긴 갔었어요. 근데 가서 약간 좀 제가 계속 절에 살다가 제 하우스 가니까 어색하고 어떻게 살지. 근데 계시는 분들 일본 사람 같이 살았는데 그쪽에도 삿발하는 채 와가지고 사니까 서로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관리자 같은 여성분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일본에서 무단 신토 쪽에 무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여성분이 할머니에서 어머니, 어머니에서 딸한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불교는 절대로 믿지 마라.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내 본인이 너무 끌린대요. 불교가 뭔지 알고 싶고 부처님 가르침 너무 알고 싶은데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유언같이 그 말이 계속해서 들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너무 좀 알고 싶은 거기에 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일본에 오래간만에 가서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해서 왜 여기 샤하우스 왔을까? 약간 나한테는 안 맞다 생각하긴 했는데 그분 진짜 눈물 흘리면서 스님이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내 인생이 조금만 뜨니 제가 어떤 날 한번 철을 켰어요. 복도에. 그거를 보고 내 마음에 촛불이 드디어 촛불을 켜줬다. 이 조그만 그 촛불이지만 스님이 켜주신 그 촛불을 계속해서 제가 크게 해서 마음을 넓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받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 촛불을 전달해서 전법을 하겠다. 이 만남이 정말 귀한 만남이다. 그렇게 해주셔서
저도 이게 좀 힘들었지만 일본 가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왔을까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정말 이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눈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 계셨으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한 명만 계셔도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수행 이야기 할 수 있고 손에 난 진방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게 정말 정말 제가 이거를 공안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재득할 수 있었구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여기가 이제 관문이 10개 있는데 관문을 10개 끝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남자가 걸어가고 있다. 첫 번째 남자는 칼소리를 만들고 두 번째 남자는 손을 흔드는 흉내를 내고 세 번째 남자는 손수건을 꺼내 흔든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 좀 상상하세요? 네, 이거를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이 나요. 이 공간. 왜냐하면 딱 그 무슨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범인을 죄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딱 그거부터 나타나는 거.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 불편한 상황 벌어졌을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구 탓이 아니면 내 탓이 그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잠시 멈추고 자세히 보면 알아보면 그분 탓이도 아니고 내 탓이도 아니고 사실은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내 삶에 공감 풀어나가기 그건데요.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먼저 감정부터 올라와요. 감정부터. 왜냐하면 이거 색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좀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색이 있고 우리 그 몸, 육체 있고 감각기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상이랑 마주쳤을 때 수이라는 게 거기에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세 가지 필링 있고 거기에 부여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거기 먼저 일어나고 감정이 있기에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 다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근데 제가 이거를 요즘 알아차렸어요. 왜냐면 공안 풀이기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나 그런 거를 판단 못하는 이유가 감정이 먼저 있고 우리 눈이 흐려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를 정말 오래오래 수행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스리면 되는 건가? 그거 핵심이었는데 깊이 파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아직은 일어나자마자 뭔가 불편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안하고 조금 짜증난 것 같고 약간 불편한 상황. 근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나만이 아는 그 불편함. 그럴 때는 감정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그거 팔식 있잖아요. 아라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과거에 있던 것까지 다 모든 게 다 저장돼 있는 어마어마한 법보처럼 흐른 하드디스크. 거기에 있는 거 우리가 차고 있는 무의식 속에 그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거기랑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 아닌가. 근데 그거 일어났을 때 그런 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제가 했던 방법은 여러분한테도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쭉 이게 뭔가 네, 한탄어로 진짜 감정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7가지 감정이 있지만 심리학이나 그쪽에 가면 더 2,000개까지 있다고 해요. 정말 자세한 것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이 감정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뭐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때 싹 없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그 훈련을 몇 번 하다가 이제 많이 말을 가지고 쉽게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쉽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은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질문은 나중에 하는 걸 하고 차담하면서 하는 걸 하고 일단 본문 자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